오늘은 라이트와 렌더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껏 이제 만든 것들은 대부분 디폴트 라이트와 디폴트 렌더러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썩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인즉슨 기본적인 렌더러와 라이트는 1차원적인 빛을 계산합니다. 다이렉트 라이트라고만 얘기하는 직접광만 계산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바닥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제가 스피어를 이렇게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트를 하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에 가면 이거 쓰는 거는 이 다이렉트 라이트였죠. 이거 심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라이트를 비껴서 이렇게 했습니다. 45도 각도로 약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냐면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그 렌더러가 아놀드 렌더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놀드 렌더러가 기본 설치되면서 기본 세팅으로 바뀌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디폴트 렌더러는 마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와는 조금 때깔이 틀리죠. 퀄리티가 틀려 보입니다.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에 무엇이 없어서 좀 이질감이 생기죠. 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림자 안 생겨요. 그림자는 연산, 컴퓨터 계산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꺼놓습니다. 모든 라이트에 그림자를 줄 수는 없어서 이 라이트에다가 강제적으로 그림자를 하고 싶다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섀도우에 여기 보면은 Use Depth Map Shadow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의 퀄리티예요. 이미지 해상도처럼 그림자에도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그림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체크, 그림자 체크 하면 이렇게 맺힐 거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하드웨어 렌더러라서 간략하게만 보여줘요. 그러나 렌더링하는 이 소프트웨어 렌더라는 CPU와 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은 나아 보이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이쁘지는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이트가 다이렉트 라이트, 그러니까 1차원적인 빛만 계산합니다. 직접광, 이렇게 빛을 받아서 밝으냐 어둡냐. 밝으면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요. 하이라이트 흰색이랑. 어두면 지금 이것처럼 완전한 블랙으로 보이는 처리를 해요. 그러나 직접광이 아닌 이렇게 튀겨서 생기는 반사광, 2차원적인 광들,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확산해서 오는 빛들을 통하면 여기에 1차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반사광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광만 계산하기 때문에. 장점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기본 디폴트 렌더러인 마야 소프트웨어를 쓴다면은 여기 이렇게만 해서는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튀겼을 때 빛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빛을 하나 심어서 여기 간접광을 이렇게 비춰줘요. 어두움을 채워주는 필라이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적당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포인트 라이트고요.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360도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빛이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인텐시티가 1, 여기도 1이니까 여기 거의 뭐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된 듯이 보이잖아요. 간접광으로 쓰는 거는 라이트의 세기도 약하고 0.2 정도 줄까요? 0.2. 그리고
그림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만 비춰지게끔 해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빛의 반대 방향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라이트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딱 쏘면은 여기가 시커매 보이잖아요. 이거 이제 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 직접광에서 밝은 거, 반사광은 적당히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이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백그라운드와 여기가 거의 붙어있는 느낌 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루엣을 밝혀주는 백라이트 혹은 림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이 다이렉트 라이트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해서 뒤에서 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기울게 해서 이렇게 칠까요? 역시 라이트의 세기는 밝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텐시티 한 0.4 정도 줄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없을 때를 볼게요. 없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시꺼멓죠. 그런데 이것을 0.4 정도 주고 밝혀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배경하고 이 사물하고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는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할 때 씁니다. 실루엣, 아웃라인 쪽을 보이게끔 해주는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조명 처리를 해서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보이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런 게 원래 이제 조명 연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한번 굉장히 유명한 필름 스쿨에서 제작한 조명에 대한 수업을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lesson of Frameforest Film School, we're going to show you how to use 3 simple lights to do a 3-point lighting setup. So if you want to light a headshot or maybe an interview, this is going to show you some of the basic lighting principles to make your shots look better. In 3-point lighting, there are 3 lights: a key light, a fill light, and a backlight. In this video, we will also show you some tips on adding more life to the background. Well, let's get started. Here we have our talent in front of a black background in the studio. We are going to start off by turning off our lights in the ceiling. Then we're going to turn on our first light, the key light. The key light is a 650-watt tungsten lamp with a diffusion gel to make the light softer. The key light is the strongest light in the setup and is our main light source. The key light is placed at the side of the camera in a 20 to 45 degree angle. The second light is our fill light. The fill light fills in darkness and shadow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key light and gives much more even lighting. The fill light is normally only up to 50% as powerful as the key light. You can achieve this by using a less powerful light, move the light further away from the subject, or adding more diffusion gels to it. Here we turn our fill light on and off to demonstrate the effect. The last light in the 3-point lighting setup is the backlight. The backlight is placed behind the talent and creates a kind of halo effect around the edges of the subject. The backlight is separating our talent from the background and is highlighting the contours. Here we turn our backlight on and off to demonstrate the effect. So this is the 3 basic steps in creating 3-point lighting. But in addition to the 3 lights to light your subject, you can also light up the background to it to make the picture even better. So what we're going to do here is add a bright 2 kilowatt tungsten lamp with a colored gel on it to make a splash of color on our black background.
So here you can see now we added a little bit of blue color behind her. By using the barn doors on the lamp, we can kind of shape it into a shaft of light, which is a cool effect. Changing the color and shape of the background light, you can create different moods for your scenes. And here we turn our background light on and off to show the improvement to the shot. Let's take a look at some before and after shots. So this was our talent with just the natural room light from the ceiling. And this is after. As you see, 3-point lighting creates much more depth in your shots and creates different moods.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thanks for watching. Also check out our other film school videos, as well as our free stock footage collection and blog here at frameforest.com. Okay, so that's it. Stay tuned for more. Goodbye. 이번에는 저렇게 인위적으로 조명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빛처럼 빛을 1차원적인 빛 그리고 2차원적인 빛들을 다 계산을 해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얻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GI 렌더러, GI 렌더러라고 하는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렌더러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거의 특징은 1차원적인 빛 그리고 2차원적인 빛, 그러니까 전역적인 빛들을 다 계산해내요. 전역광 렌더러라고도 하는데, 유명한 게 예전에는 이제 멘탈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V레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돈 주고 외부에서 서드파티로 이제 넣어서 써야 되는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아놀드 렌더러라는 걸 이제 기본 탑재를 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편하고 빠릅니다. 한번 아놀드 렌더러를 통해서 렌더링을 한번 똑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트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라이트를 다 껐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히든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라이트 옵션을 꺼버리면 그냥 렌더링 하면 이렇게 보이지만, 렌더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야 소프트웨어인데 아놀드 렌더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밑에 옵션들이 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아놀드 렌더러만을 위한 옵션 창이 따로 있습니다.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1차원적인 빛 말고 여기 아놀드 탭에 가보면 이런 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실제 빛처럼 계산합니다. 빛을 하나 만들고 사각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이런 쪽으로 놔두면 뭐 섀도우 옵션이나 이런 거 킬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림자도 만들고 튀기는 2차원적인 빛도 만들고 뭐 산란, 굴절, 투과, 확산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 빛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은 여기에 인텐시티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빛의 색깔은 흰색이고 인텐시티가 1이에요. 1인데 왜 안 나올까? 얘는 빛의 강도뿐만 아니라 이 노출값도 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익스포저 값을 한 4로 높여 놓을까요? 그럼 보다시피 밝아지죠. 안 좋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죠? 그림자 체크안에도 나오고, 빛의 시작은 날카롭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서 퍼지는 식의 사실적인 빛을 계산해내죠. 이 빛이 너무 어두운데 인텐시티를 높여볼까요? 인텐시티를 높인다고 해도 잘 밝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이거 프리뷰를 했군요. 자, 뭐가 문제냐면 이 라이트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인텐시티, 빛의 강도하고 노출을 조절해서 작동이 되는데, 이 두 개 중에 인텐시티보다는 익스포저 값에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값의 곱셈은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연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2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익스포저 값을 4보다는 8로 높여주는 게 훨씬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반사광도 자동으로 생기죠. 그렇죠? 이 빛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다이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빛이 멀거나 가깝거나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빛의 크기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1차원적인 빛으로 처음과 끝의 에너지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제가 이거 플레이 버튼을 켜놨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렌더링을 바로바로 걸어주는데요. 이거 끄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켜볼까요? 자, 렌더링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빛을 가까이 가볼까요? 그 렌더링을 다시 해볼까요? 굉장히 세지죠. 그죠? 자,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여기 아놀드에 있는 요거 이제 프리뷰라는 거를 눌러도 됩니다. 시간적으로 요거 플레이 버튼 눌러서 빨리빨리 느낌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 빛을 멀리 가볼까요? 보다시피 빛이 약해지죠. 이런 식으로 실제와 같은 빛을 계산해내는 게 아놀드예요. 전역광 렌더러라고 하는데, 자, 이거 요렇게 기본적인 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주의해야 될 것은 인텐시티 익스포저 값을 적당히 조절해서 쓴다. 크게 바꿀 때는 익스포저,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바꿀 때는 인텐시티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빛을 계산할 때 512로 계산하는데, 막 확대해서 렌더링을 하면 이게 좀 입자가 지글지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 값을 높여주면 더 정밀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단점은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도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반사나 구절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퀄리티가 좋게 나와요. 대신 요 기본으로 있는 블링이나 퐁을 쓰면 안 되고요. 아놀드에서 제공해주는 재질을 써야 됩니다. 자, 그 재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쉐이더를, 하이퍼 쉐이드를 켜서. 자, 기본적인 뭐 램버트는 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초록으로 바꿀까요? 초록으로 바꿔서, 자, 여기에 불린도 하나 넣고, 분리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까요? 그리고 맨 버튼은 여기에 스피어에 있고, 이거 듀플리케이트해서 스피어를 제가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자, 어디 있냐면 아놀드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그죠? 기본적으로 광이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나와요. 이것도 녹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녹색인데요. 느낌이 이렇게 주면 얘고, 얘는 얘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센가요? 세지 않게 좀 익스포저 값을 한 6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다시피 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느낌이 들죠. 그죠? 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요 바닥 자체도 약간 반사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리플렉션, 스페큘라 리플렉션이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이 빛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리게 되는데요. 요걸 한번 조절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이제 세 타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은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몇 개 더 만들어서요. 자, 얘는 블루로 바꾸고요. 얘는 옐로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블루, 옐로우 이렇게 좋습니다. 자, 렌더링 하면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것은. 근데 요 광이 나는 방식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 어떻게 해서 광이 나는지 기본적인 걸 보면 여기 이 녹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에 보면 베이지 컬러는 이 녹색이고요. 여기 보면 스페큘라라고 있네요. 반사입니다. 반사하는 재질인데 반사하는 거를 보다시피 1로 뒀어요. 반사는 1로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 반사 값을 조금 낮춰볼까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자, 요것보다는 요 값을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면 반사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사도 값을 좀 낮춰주면 보다시피 반사를 안 합니다. 웨이트 값을 높여주더라도. 그죠? 왜냐면 블랙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반사를 안 하겠다. 화이트는 반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중간이면 반사를 중간 정도만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색 컬러 값을 검은색으로 두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다시피 광택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블루로 가볼게요. 블루 쪽은 똑같이 이제 강도가 높은데 자,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인텐시티 이제 뭐 컬러 값을 하얀색으로 해서 반사가 잘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러프니스 값을 조절을 해볼게요. 러프니스를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빛이 퍼집니다. 그죠?
빛이 퍼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러프니스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빛이 산란되는 거죠. 그죠? 이 러프니스고요. 거칠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 IOR 같은 경우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사율, 굴절율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애니소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빛이 동그랗게 맺히는데 이거를 빛을 옆으로 길게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더 길게 맺히게 좀 크게. 보다시피 빛이 옆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뭐 머리카락 같은 헤어라인 만들 때, 헤어라인처럼 빛을 광택을 만들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헤어라인도 이렇게 뭐 옆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옮겨서 이렇게 회전율도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인 이게 결을 만들 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애니소트로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뭐 있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 갖고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은 이번에는 좀 틀리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베이스에 보면 컬러로 이제 이 기본적인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선 두플리케이트 해볼게요. 두플리케이트 해서 얘는 다른 재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자, 얘는 얘, 그죠? 얘는 얘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지만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은 제가 베이스 컬러에 있는 메탈리스를 높여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어때요? 무거운 금속처럼 보이죠? 메탈감을 높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플라스틱에 반짝이는 느낌 혹은 얇은 금속의 느낌이 경량화된 그 경금속의 느낌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중금속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끔씩 렌더러가 이쪽에서는 이 재질에서는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렌더링 속도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사양이 좀 높으면 저기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다른 재질을 하나, 이번에는 이렇게 두고 제가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핑크빛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사뿐만 아니라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이제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을 이렇게 낮춰주면 이게 있습니다. 씬 월 해가지고 얇은 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얇은 벽의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해볼까? 다른 잘 알 수 있겠죠?
지오메트리 싱어를 꺼볼게요. 그러면은 띄워서 볼까요? 하긴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그 이미지가 건너편에 있는 게 뭉개져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좀 이따 하게 될 샘플 유리를 가지고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트를 하나 끄고요. 끈다기보단 굉장히 낮게 둘게요. 익스포저 값을 1로 낮춰서 렌더링 하면 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어려운 붓이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런 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두고 하나 더 만들고요. 서페이스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고 베이스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일반적인 렌더러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체에서 빛을 발산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처럼 어떤 그 하드 서페이스에서 빛이 발산하게끔 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걔가 어디서 하냐면 이 에미션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에미션 값을 높여주면 빛을 이렇게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흰색으로 발산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노란 계열로 좀 바꾼다든가 이런 노란색으로 발산하겠죠. 이렇게 놓고 아까 봤던 렌더링을 해볼까요? 지금 녹색이죠? 이렇게 지금 어두운데 제가 이 재질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보다시피 빛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빛의 세기 뭐 이런 거 조절해주면 얼마든지 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빛이 꼭 노란색만 나오는 건 아니고 파란색도 나올 수 있고 초록색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물체를 만들 때 씁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라이트가 없고 환경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이팅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 우리가 라이트 썼던 거는 이거 왼쪽 상단에 이거지만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스카이돔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딱 줄까요? 이렇게 하면 이 스카이돔이 약간 회색 계열이죠. 이런 식의 돔이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돔이 없을 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빛이 없으니까. 빛이라고는 정확히 초록색 에미션을 준 초록색 구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카이돔을 하나 만들고 보면 이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보다시피 굉장히 환하게 나오죠. 여기 이 스카이돔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약간 황색 계열로 가서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빛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사방에서 9가 하나의 거대한 라이트가 되어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안으로 이렇게 360도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단일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HDRI 이미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미지를 360도 9처럼 찍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스카이 헤븐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HDRI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는 것은 요게 될 거고요. 자, 이 이미지를 해상도에 따라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볼륨 2K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다운을 받았고요. 여기 프리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야에 가서 여기다 컬러 대신 색깔 대신 저 HDRI 이미지를 주면 여기 있네요. 이걸 주면 이 이미지가 평면이지만 얘를 UV 맵을 스피어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말고 여기와 여기를 말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의 장점은 이 HDRI 이미지에서 오는 이 광원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림자도 정확히 맺히고 이거 혹시 렌더링 할 때 이게 그 지글지글한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이렇게 네모 사각 박스가 여러 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이제 버킷 렌더러라고 그래가지고 저 한 버킷을 CPU 하나가 담당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이 i7 같은 경우는 8코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8개의 버킷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코어 수가 많을수록 렌더링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렌더링 하거나 CG 할 때 컴퓨터 사용을 좋은 걸 쓰는 이유는 렌더링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헤드셋을 하나 만들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